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로지도 기초 5분 수업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었던 경호보안 산업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자료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경호와 보안에 대한 설명인데 대부분 앞에 거는 중복된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경호의 뜻과 이런 거는 김명년 교수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 충분히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경호실에 대한 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경호실의 선발 기준도 나와 있죠. 보통 보면은 전직 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가던 시점에 1년 전에 한 20명을 뽑을 목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선발이 되면 1년 동안 시보 교육을 하죠. 경호원 시보 교육을 하고 채용이 되는 겁니다. 자격 분야 이런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방법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호처가 말하는 인재사항이 있죠.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직업을 가지더라도 충성을 다해. 충성. 자기 직업에 충성을 다해죠. 자기 직장에 충성을 다하고 그게 본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감을 가져라.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인재상도 이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지식을 가져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온 것이 소통을 하라. 통할 통자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직업인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인데 특히 경호체성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방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했는 것이 여기 보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좀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경호의 종류에서도 여러분이 공경호, 사경호 또는 민간경호 이렇게 나누고 주체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수준에 따른 분류로 1급 경호부터 3급 경호가 있다. 그 다음에 성격에 따른 분류로 공식, 비공식, 약식이 있다. 직간접 경호가 있죠. 그 다음에 교원이 실제적으로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노출, 위장 경호가 있다. 장소에 따른 분류, 실내, 실외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안에 대해 가지고 보안은 영역이 보안이 분류가 많죠. IT 분야, 그러니까 정보 보안 쪽인 IT 분야, 컴퓨터 분야이죠. 해킹, 크래킹, 인터넷 보안, 응용 프로그램 보안, 방금 이야기했던 정보 보안, 네트워크 보안 나눠지는데, 물리적 영역에서는 경찰도 이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고, 두 번째 공항의 보안 검색 여러분들도 선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택 경비, 대형적이고 고급적인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분 출입 절차가 이렇게 보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이고, 이거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 외적인 것을 보험하는 것도 역시 보안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차량을 가지게 되면은 차량에 대한 보안이에요. 보안이 결국 보험이에요, 보험. 자, 보안과 안전은 요거는 동의어도 썼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보안이라는 기술적 용어는 무언가에 안전하지 않으나 안전을 도모한다. 보안은 안전인데 일반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접근 제어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경우를 보안이라고 쓰고, 자, 요거를 불의의 행위나 영장으로부터 침입 상태를 보증하는 보호 기준의 확립과 유지 보수의 결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제 보안을 지키는 공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 이건 결국 뭡니까? 전자통신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보안은 비용에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간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은 차를 몰지 않도록 방법이 가장 좋냐? 또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엽는 집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죠. 어차피 여기 보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안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안은 이 중요성이 세 가지 있는데 완벽하게 보안이 되어야 되고,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그 비용과 노력이 계속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사전에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협에 대한 변화를 잘 감지하고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보안의식이 철두철미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보안의 종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설치하고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다시 피드백해서 확인하겠죠. 그래서 보안의식이 가진 사람입니다. 보안의식. 다음에 보안을 업무적으로 보면 군과 경찰에서 나오죠. 군, 경찰, 또 국정원. 요거는 기밀 보호가 되는데 간첩 말고 산업 스파이를 막아내서 일반인에게 국가 기밀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업무를 보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련되는 용어가 통신보안. 이거는 우리가 핸드폰 쓰는 사람은 통신보안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이야기인데 보안사가 아니고 이제 기무사인데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 고쳤네. 기무목한데 제가 나중에 고쳐놓을게요. 틀리네요. 그 다음에 보안대, 역시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교수님들 할 때는 보안대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그 다음에 보안성 검토하면서 이거 회사에서도 다 하고 여러분 직장 어디에도 다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 같은 데에 대하면 보안분실장이 있습니다. 경찰 대공부실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해상보안청이라고 하고, 일본 대기는 해상보안청, 우리는 경찰 해양경찰대까지 해양경찰서를 그죠. 경찰 해양서가 해양경찰서, 일반 경찰서 있고 해양경찰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 분류에서 IT 쪽으로 보면 정보보호가 하는데 컴퓨터의 시큐리티, 컴퓨터 관련된 모든 보안이 정보보안, 정보보호라 한다. 그리고 보안카드가 나오죠. 관련되는 것이 보안카드, OS, 운영체제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인텔 시큐리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기업에 있어서는 보안은 이제 기업의 직무가 1번이 있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마케팅하기 전에 이 물건이 제품이 생성되기 전에 철두철미한 보안 지침이 있죠. 다음 시설 관리도 역시 보안이다. 총무에서도 총무는 인사 이런 것이죠. 인사, 조직 관리 이런 총무고, 그다음 생산직, 재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주는 것과 그 다음에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이제 그 경리적인 분야죠. 재무를. 그 다음에 정보보호 간파도 나오죠. 그 다음에 법무부가 있습니다. 법무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가. 안 그러면은 회사 전용 소속 전임 변호사도 있든지. 그 다음에 비서실 있고, 그 다음에 구매, 환경관리 있죠,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어떠냐를 알아봐, 환경오염. 그 다음에 제품이 다른 회사의 기획, 생산관리, 영업 부분, 연구개발, R&D, 그 다음 인사, 물류, 품질관리, 홍보, 고객 서비스, 노무 등등 이렇게 일반 회사의 기업이 직무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의 사내에 보안부서를 두어가지고 최고 책임자를, 보안 책임자를 두게 됩니다. 이걸 반드시 총무부서장이 보안을 담당하고 그 밑에 하위부, 하위자가 또 이제 보안 일일 점검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설치 회사에서는 정보보호 IT에서는 컴퓨터 쓸 때 회계 부분에서 회계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부 법률적 내용이 잘 적용이 됐나 안 됐냐 할 때 법무 관련 감사가 이런 것을 별도로 내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보안팀을 두는데 하는 일은 직원과 고객, 회사 문서, 회사 물건 이러한 것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위배되는 사항을 있나 없나를 직결하고 또 위배되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즉각 대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이거는 그 내용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전사적 회사 전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보안팀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페트롤, 순찰, 회사 건물 안에 또 부지 안에 실내가 있고 실내야 된다 이 말이죠. 걸어서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을 타고 업무 수행을 한다. 페트롤 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출입하는 장소에 차량 출입과 인원 출입인데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방문객 분류,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종사자 직원 분류 통해 가지고 그 수상한 사람, 그 동이 수상한 사람, 그 수자를 찾아내고 방문객도 수색한다. 그 다음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서 경비를 하고 곳곳에 CCTV를 설치해서 보안팀이 24시간 동안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출입이 많지 않은 부위 또는 절대적으로 출입이 제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설치하죠. CCTV 당연히 다르겠죠. 그 다음에 고장 여부를 점검하면서 녹화하고 또 보관을 해서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출입할 때 에스코트를 한다. 수행을 한다. 그리고 뭐냐 제한구역에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보안팀이 따라 붙어야 돼요. 따라 붙으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 내 행사에 대해서 경비를 한다. 이건 총무팀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잡기 때문에 총무팀에 협의를 해서 사건, 사고 예방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 회사 안에서는 이 보안팀이 준경찰 노릇을 합니다. 만약에 의심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거나 의심자의 어떤 내용이 되면은 반드시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로 넘긴다. 그리고 사원증을 그 신분증이죠. 출입신분증 사원증을 폐용을 하게 가슴에 달고 그 다음 또는 그 카드 리더를 대게 해서 위조가
위조를 방지를 하고 또 추가 발급을 해서 위조를 최소화시킨다. 사내 규칙, 사규에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시켜서 보안구역 출입 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걸 법률로 명시하라는 게.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직무를 이제 같이 하는데, 뭐 회사마다 좀 차이 있지만 특히 대형 회사 있죠. 삼성이나 뭐 롯데 이런 본사 경우에는 안내에서 로비에서 그 보안팀이 활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제 대형 창고를 갖고 있다. 역시 외국에서 온 사람이나 회사 사람들도 그 지정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품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 또 이 보안팀은 환경 의무에도 이 기업이 생산 활동하다 보면 환경에 많이 이제 위해될 수 있거든. 제품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것도 그 안에 과학 실험실이 이제 있는 연구소 이런 데에 대해서 보안팀이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 제세동기. 제세동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갑자기 호흡 곤란에 오면은 심장마비 올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될 거거든요. 심폐소생 기술을 심폐소생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좀 등하시했어요. 오늘 너희들 기회가 있으면은 그거를 배워오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나 다 필요합니다. 이런 제세동기 작동을 대해가지고 본인이 작동할 줄 알아야 되면 좋죠. 또 그게 작동이 되는 걸 보안팀이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적 여러분 이 경호와 보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보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안직으로서 갖춰야 돼요. 여러분은 경호직 또는 보안직으로 나중에 진로를 잡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내용은 각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스타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보안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직무 능력을 갖고 여러분 결국 뭡니까? 관련 회사의 보안 경호와 보안직에 여러분이 맡겨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또 이제 여러분이 한 번 더 이제 직무적 측면에서 볼 때는 경호 보안에서 나온 게 경호 활동과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이 1번부터 28번까지 여러분 이러한 24번까지 이러한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5주차까지 교수님이 NC에서 그 개편했는 보고서를 여러분한테 볼 수 있도록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경호 및 보안, 특히 보안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비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경비 계획이 뭡니까? 수행 예정이 미안합니다. 갑자기 마이크 꺼졌군요. 자, 경비 계획은 수행 예정인 경비 업무와 관련한 경비 진단, 환경 분석, 고객 요구 사항을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각종 위의 요소가 있는 것 등을 파악 분석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분야별로 앞서 해놓은 거 있죠. 경비 진단, 환경 분석, 고객 요구 사항.
요게 따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경비 계획하는 건 과거라도 작년에 여러분이 또는 학교를 군대 가기 전에 복학생들은 경비 계획한 이야기 충분했는데 언뜻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지고 경비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 앞서 이야기죠. 경비 업무의 의뢰자, 그 다음에 일을 주는 도급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클라이언트 고객이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는 요구 사항이나 불만, 요구 사항이나 불만을 들어야 되죠. 듣고 안 돼야 됩니까? 이해를 시키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비 고객 관리, 고객 관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방비, 경비 대상 시설, 그 다음에 구역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침입이나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침입 감지 센서, 사람을 두거나 또는 CCTV 등의 시스템을 작동해서 부분적으로는 외곽 경비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삼선 기업이니까 철조망을 두겠죠.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차가 못 들어오고 차 폐물, 방범 펜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간을 위해서 조명을 달고, 이런 설비를 감시하고 방지시키는 능력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꺼지는 거 보니까 배터리를 다 돼서 지금 잠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난 뒤에는 이제 출입 통제를 했죠. 출입 통제. 사람이나 차량이나 출입 통제가 설정된 경비구역에서는 인력, 차량, 물건, 정보 모든 것이 위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사전 예방하고 그 다음 위에 대한 대응을 해서 재산적 이익과 구성원의 생명 그리고 신체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출입 통제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 유지는 경비 대상 시설 여기에서 구역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그리고 집회, 여기서 여러분 군중 및 찬양으로 이야기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혼잡 경비로 보면 되죠. 이 혼잡 사항을 통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예방하고, 또 조금이라도 작업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적절히 조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질서 유지 기본이죠. 이게 여러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대로 순찰 활동이 있습니다. 정해진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경비구역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범죄 및 안전 관련 것을 사전에 조사 점검하고, 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방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발견된 요소는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 선생님께서 당직을 쓰면서 정해진 구역에 반드시 가서 자기가 안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실에 어떤 교수님들이 나왔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교직원 선생님들 차량, 선생님들 차량까지도 다 거기 이제 기입이 되고 다 하죠. 그래서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보안 점검자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안 생기기 가장 좋은데, 사건, 사고라 하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에 있어가지고 침입이 발생되시고 화재가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보니까 안동 지역에 산불이 대형 산불 났는데 막 강풍이 시속 20km 불어가지고 불이 고속도로 넘어와서 딴 동네로 넘어왔어요. 다른 동네로. 이런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불에 의한 재난. 그 다음에 엄청난 태풍이 오고 홍수가 쏟아져가지고 물에 의한 재난.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형사사건이 생겼다. 강탈사건이 생겼다. 안전사고 발생했다. 사람이 떨어지거나 있죠. 여기는 반드시 보안팀이 가서 초동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 보조를 하고 통제를 해서 신고 및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구급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순차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보안관제. 보안관제는 경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송신되는 모든 경보 신호를 잘 감시하고 수신해가 출동하는 요원에게 그것을 알려줘 전파해서 현장에 출동한 출동 요원이 경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제.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즘 대응은 경비 대상 구역에 발생하는 각종의 테러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에 상황 전파, 현장 통제, 대피, 유도, 구호 조치 이러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테러리즘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10번째는 경비원 관련 법규가 있는데 이걸 현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수업 시간을 통해 경비업법, 총경찰법, 형사법 이런 관련 법규를 배웠을 겁니다. 이거는 왜 처음에 수업할 때 여러분이 딱딱하고 좀 이래 답답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수업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금방 이해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이거 현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경비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 됩니다. 11번째는 총기 폭발물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건 주로 국가 방호 목표, 국가 중요 시설 내에서 근무할 때 외부 자원의 총격에 대한 공격, 폭발물 투척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방이 잘못 적혔네요. 그 다음에 범인 공격에 대한 대응. 요거는 근무 중 위해를 위해 가지고 위해를 하고자 하는 침입자에게 위해자죠. 서로 얼굴이 맞닿았던 경우, 대면할 경우에는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용무술 여러분 수업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평상시에 잘 열심히 해놔야 유자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정보 보안 실행.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실행하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에 있는 거주자 또는 고객의 안전과 그 사람과 관련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분석, 평가해서 절차에 따라가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정보 보안은 정보 유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법 체계 교육입니다. 이거는 국가 중요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국가의 기본 체계를 알고 있으면서 헌법체계, 법학체계, 형사법 체계를 교육하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경비 관련 법규 현장제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국가 중요시설에 근무한 사람들. 15번째, 보안장비 운용관리다. 보안장비 운용관리는, 경비 업무를 할 때 보안장비에 따라가거든요. 요거를 유지, 보수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를 사주면 뭐합니까? 작동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고장이 나면 고가 장비인데, 유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보수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송 장비 운영관리 마찬가지입니다.
호송 장비, 호송 업무 시행할 때 여러분, 기동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현금 호송 차량 잘 한 번씩 보는지 모르겠는데, 현금백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는 거죠. 7번째, 총기 탄약 유지 관리입니다. 총기 탄약 유지 관리 역시 특수경비에 소속되는 거라서 총기 탄약의 기능성을 알아야 된다. 아마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충분히 기본교육 받았겠고, 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갔다 오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경비 업무를 우리가 배웠는데,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특히 여러분, 이건 좀 감지 시스템이 많겠죠, 그죠? 탈자가 너무 많습니다.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 설치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비라, 장비나 시스템은 모든 것이 고가라고 보면 됩니다. 9번째, 경보 현장 대응입니다. 경보를 울렸다. 그러면, 현재 관제실에 있는 사람이 관제 능력했죠. 아까 관제에 대한 관제 통제가 되어 있겠죠. 관제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똑같이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비 유지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장비에 대해서 통신 장비, 무전기 뭐 이런 걸 잘 유지 관리. 평상시 요거는 교육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21번째, 기계경비 계획. 우리 배운 거죠. 기계경비 계획은 김윤희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요 내용에 따라가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저장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당장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그 회사마다 기계경비 시스템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계경비 대상 시설에 따라가지고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경보 관리. 오경보 관리는 경비 시설에 설치했는 감지 센서가 오작동이 난다. 또는 사용자가 잘못 건드렸다. 부주의했다. 등, 이게 이제 설치할 때에 요거에 대한 민감, 어떻게 반응할 민감 요인이 따라가지고 오작동이나 오경보가 나오는데, 요거를, 저감, 잘 감지하고 관련 능력이다. 그 다음에 사후조치. 자, 사후조치는, 기계경비원까지 뭐 경보가 나오고 다 하고 난 뒤에,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다 하고 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피해 조사, 경찰 협력, 그 다음에 보험 처리,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후 조치. 일이 안 나오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최선을 잘 예방을 하고, 또 일이 생기면 사후 처리를 잘해라. 마지막으로 요 했는 내용을 전부 다 보고 문서를 작성해가 관리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경비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 관리자의 지시사항과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하고,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경비 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다 작성하고 보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요즘 시간 나면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요소가 많아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 배우면 지루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경호보안법, 경호보안 산업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경호와 보안 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 여러분이 어떤 업이 있나, 여러 회사가 있나, 저런 회사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러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곧, 다다음 주에부터는, 본인이 나아가야 할, 취업처에 대한 회사를 조사하고 소개하고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한 이유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더, 인터넷 리서치를 많이 해서, 여러분 2학년이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학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호흡 학기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진로지대 시간이 여러분이 열심히 듣고 준비할 필요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